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5일 화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휴장이었고요. 유럽 증시는 어제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마감을 했는데 조금 전에 또 다시 분위기가 안 좋게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오늘 분위기가 역시 안 좋았습니다. 어제는 분위기가 좀 괜찮았는데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본은 장 막판에 회복하면서 상승하긴 했는데 중국과 한국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전반적으로 일단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 밤에 개장을 하니까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개장을 하니까 약간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잊으시면 안 되겠죠. 이번 주에 반영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 반영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 잊으시면 안 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높은 물가, 악재로 일단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들은 일단은 좋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 다 확인했는데 금리가 올라서 마감했고 달러가 올라서 마감했으니까 일단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지표들은 일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될 게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로, 기존에도 물론 상승 추세였는데 이 상승 추세가 연장이 됐고 강화가 됐죠. 단기 상승 추세에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지금 인플레가 걱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내용이 있다라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관련된 악재가 어느 정도 좀 다 소진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물론 오늘도 하락하는 걸 보니까 또 좀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이런 이슈는 일단 좀 다 써먹은 거 아닌가, 단물이 빠진 게 아닌가 싶은 거, 요거는 일단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다시 이 중국 악재가 다시 시작되겠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차트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중국 증시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지난주인가에 보시면 이 장대음봉 하나 만들어낸 이 자리 있죠. 증시 부양책 나오고 나서 이 그림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 봉을 만들어낸 건데, 이때 이제 어떤 단기적인 바닥 혹은 중기적인 바닥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이 바닥 자리가 다시 위험해지면은 이제 그때 이 자리가 다시 좀 붕괴될랑 말랑 하면은, 그럼 그때쯤에는 그럼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악재,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다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중국 이슈는 일단 좀 잠시 잊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관련된 이야기는 좀 잠깐 이번 주에 있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미국 지표들과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좀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가 좀 잘 지켜보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중요한 이유는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주에 잘 올라가다가 지표 확인하고 반등이 멈췄단 말이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있었는데 이 반등이 멈춰버렸어요. 반등이 멈추긴 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 반등이 멈췄다라는 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해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꺾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일단 멈췄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방향성이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걸 좀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미국 증시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일단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자리가 와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뭔가 어떤 생각이 있으시거나 어떤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밤에 좀 잘 보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뭔가 했는데 잘 되면은 계속 들고 가면 되고, 잘 안 되면 또 도망가면 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제1에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일단 생존이다. 살아남고 나서 그 다음에 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일단 진입은 해볼 수 있는,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삐끗 잘못하면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럼 또 도망가면 된다. 그죠? 하여튼 오늘 밤에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요 정도까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보면서 말씀은 드렸는데, 나스닥 말고도 다른 지수들도 다 그래요. 예, 다른 지수들도 다 오늘 밤에 좀 중요한 자리들입니다. 예, 미국 증시가 오늘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사들 좀 몇 개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과 좀 제가 봤을 때 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들 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술적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이라고 해야 되나 어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애매한 시간에 호주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는데요. 잠시 여기 보시자면은
호주에서 기준금리 결정했는데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네, 동결을 했고요. 호주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좀 잠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호주 정부가 사실상 경기 침체를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호주 재무장관이 전일 이번 주 어쩌고 해서 내년에 성장이 상당히 둔화될 것을 예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어떤 침체 가능성,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네요.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굉장히 그만큼 호주도 뭔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좀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국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중국 악재가 뭐 지금 당장은 일단 좀 소진됐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지금도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일단 확실하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에 이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내용이 반영은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다 됐을 수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사실 자체는 일단 지금 그게 당장 회복이 된 게 아니죠. 그거는 분명히 사실이죠.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중국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도 자연적으로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독일 계속해서 안 좋고 있죠. 유럽에서. 호주도 솔직히 좀 여기 해당되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호주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호주가 뭘로 먹고 사나요? 주로 어떤 원자재 수출로 먹고 살죠. 중국에 많이 팔아먹죠. 근데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호주의 수출도 둔화될 수 있다, 호주 경제도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뭐 독일하고 호주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도 빠지면 서운하죠. 한국도 중국에 의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도 사실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미국만 좋다. 좀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미국만 좋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뭐다? 달러 강세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기사를 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기사. 그 연준의 매파적인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음에도 근데 일단 시장은 계속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해요. 물론 이제 뭐 사람들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언제 금리 인하를 하고 뭐 그런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연준의 생각에 비하면 다들 그 비둘기파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이 계속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증시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계속해서 괴리가 큽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시장은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죠. 비둘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의 괴리가 굉장히 컸을 때는 이제 어떤 큰 충격이 좀 나게 됐었죠. 하여튼 근데 전반적으로 계속 시장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 연준은 계속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증시가 잘 버티고 증시가 잘 버티고 있기는 한데 아마 근데 분명히 어느 순간 이것도 인식이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생각이 바뀐다면 언젠가 뭐 경제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연준의 생각이 더 비둘기파적이 되고 시장이 더 매파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뭐 글쎄요,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꺾이거나 아니면 대폭락이 등장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된다면요. 하여튼 뭐 그냥 간단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생각 차이가 좀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참고적으로 좀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알고는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뭐 보시면은 뭐 선물 포워드 커브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계속해서 연말까지 동결할 가능성을 딱히 그렇게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연준은 계속해서 일단 매파적으로 뭐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속해서 뭐 보여드리는 이거 있죠. 그 페드와치 이걸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뭐 금리 인상 전망이나 이런 확률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는다 뭐 그런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시장은 동결 생각이 훨씬 높아졌네요. 그죠? 일주일 전만 해도 14%로 금리 인상한다라고 했는데 어느덧 동결할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또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투자자들의 어떤 비둘기파적인 생각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쨌든 시장은 앞서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상황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기사인데 뭐 요즘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튼튼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전망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전반적인 대세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대세는 미국 경제는 좋다. 내년에도 계속 미국 경제는 좋을 거야라고 하는 게 일단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대세이긴 합니다. 어젠가 오늘도 뭐 골드만삭스의 뭐 어떤 분석가는 뭐 침체 확률을 더 낮췄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미국 경제의 침체 확률을 15%로 더 낮춰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침체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저도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상반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서로 이 경제의 다른 부분을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 보면 잘 나오는데요. 실질 소득이 증가되고 있고 소비가 억눌려 있고 제조업이 부양됐기 때문에 침체를 면하고 있다. 그리고 꾸준한 고용과 탄탄한 소비로 인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소매 판매가 그렇게 좋은데, 이게 뭐 침체가 날 징조냐?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만 보면은 한없이 좋을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 이제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뭘 보냐면은 금리 인상과 소비 지출 약화, 신용 악화가 모두 침체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3월 달에 은행이 망하면서 신용에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못 구하고 있고, 뭐 가계의 저축이 이제 가계의 초과 저축이 거의 다 소진이 됐고, 뭐 가계의 유동성도 줄어들고 있고, 뭐 지금까지는 뭐 유동성의 힘으로 잘 버텼지만 이제 개인들도 힘들어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다. 물론 지금 고용 시장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인정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런 점들 때문에, 신용 악화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경제라는 똑같은 걸 둘 다 보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 관점을 많이 보는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 관점을 많이 보는 건데요. 어느 쪽이 합리적일지는 이제 좀 더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죠? 저는 일단 이쪽이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고용이 좋고, 지금 소비가 좋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좋다. 그건 인정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미래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신용 부분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연체율과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당장 부동산 경매 사이트만 들어가 보셔도 느낌이 오시죠. 슬슬 경매 매물도 뭔가 늘어나고 있고, 그게 뭐 부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뭔가이든 부도나 연체가 났으니까 자꾸 경매 매물도 증가하고 그런 걸 텐데,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더, 하여튼 앞으로 미래에 생길 일들은 지금 이거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근데 좋다. 현재는 강하다. 앞으로는 근데 좀 위험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일단 살펴봤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편하게 좀 지켜보고, 오늘 아시아장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에 일단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건 일단 그건 것 같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달러가 좀 강했고, 장중에 미국 금리도 조금씩 좀 올라왔어요. 그 전날과 달리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장중에 이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아시아권 통화들이 일제히 좀 약세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증시도 조금 좀 약세를 보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일단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던 이 반등의 끝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그냥 계속해서 일단 반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반등 중이에요. 이 양봉도 아직 완전히 붕괴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상승세가 좀 강하다라고 봐주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기존의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근데 이 오늘의 하락을 보는 게 조금 좀 달라져야 될지도 모르겠긴 합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더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아직까지는 더 올라가는 그림이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고점이 낮아지고 요렇게 이제 여기서 반등이 끝나고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증시는 고점이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좀 낮아지는 그런 과정을 급속히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잘못되면은 대폭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빠졌지만 하락의 기류가 나중에 이렇게 급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지금 이게 반등의 고점이냐?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반등의 고점일 가능성도 약하지만 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긴 해야 됩니다. 하락 추세니까요, 그죠? 하락 추세니까 자그마한 하락이라도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중국 증시 부양책으로 중국 증시가 일단 단기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시작했는데 그 약발이 끝난 것이 아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인 게 이제 위안화까지 같이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약세죠. 위안화 약세 흐름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부정적이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좀 이따 원달러 환율도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그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죠. 죽은 거 좋아요. 근데 시원하게 못 죽었습니다. 죽어야 될 때 시원하게 또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니까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리는 지지선이 돼버렸고 오늘 다시 회복을 해버렸죠. 이렇게 되면서 지난번 만들어놨던 이런 자리들은 다 지지력이 돼버렸고 이제는 위쪽으로 방향을 테스트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죽어야 될 때 죽지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또 다시 살아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봉 하나하나에 지금 굉장히 좀 앞으로의 의미가 좀 굉장히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의 위안화 약세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지난 몇 주 동안 이 혼조했던 방향성을 한 번에 아래쪽 우위에서 위쪽 우위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물론 좀 더 확인은 필요해요. 그죠? 위쪽에 있는 중요한 저항을 안착해야 이제 완전히 더 위로 가는 건데 근데 일단 오늘의 양봉이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죽어야 될 때 살아났다.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점들이 중국 증시에 좀 더욱더 먹구름을 끼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 증시는 무슨 과정이냐 여기 보시면 역사적 고점 여기 지금 고점 테스트 진행 중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터치했다가 피곤해서 이제 밀린 거예요. 여기까지 조정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더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기간 조정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조정이 기간 조정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기간 조정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번에 정고점 터치했는데 기간 조정밖에 안 나온 거라면 앞으로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사실 지금까지 중국 증시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위안화가 만약에 환율이 여기 레벨을 돌파한 척하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7.34 뭐 이쯤 되는데 이거 돌파한 척하면은 큰일 날 수 있다. 왜 월봉이 안 나오지? 제가 월봉을 눌렀는데 좀 전에 월봉을 보여줄 생각이 없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월봉 한번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위안화 월봉인데요. 위안화 월봉인데 여기가 정고점이란 말이죠. 여기 돌파한 차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위에까지 목표치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로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뭐이면 1450원쯤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 이거 넘어가면 세계적으로도 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까지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좀 짧게 했고요. 일본은 오늘 잘 오르더라고요. 예, 일본 증시는 오늘 잘 오르더라고요. 계속해서 일단 올라갈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밤 미국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뭐 지난 2거래일 동안 이런 움직임이 오버슈팅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이야기 할 수 없고요. 잘 올라가고 있다. 예, 일본 증시는 강하구나. 요 정도 생각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디도 꺾인다는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한마디면 됩니다. 엔화도 뭐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잘 올라가고 있죠. 네. 엔화 같은 경우는 레벨업 했습니다. 오늘 돌파 한착 했으니까 중요한 자리 돌파 한착 했으니까 레벨업 됐고요. 이제 엔화는 상승 목표치가 여기 한 148 혹은 149 거의 뭐 150까지 열린 거죠. 148.6 정도의 저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50 이렇게 목표치가 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좀 가속화될 모양이구나.
엔화 약세가 계속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뭐 달러의 강세도 좀 지속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달러가 강해지면 이 신흥국 증시나 뭐 이런 데들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나마 국제유가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긴 한데 요즘은 국제유가도 그냥 지 알아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같은 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달러 올라가면서 국제유가도 같이 올라가면은 정말 힘들어 하긴 하겠죠, 그죠?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간단하게 봤습니다. 어제 독일 증시인데요. 독일 증시는 어제도 하락 마감했거든요. 장 초반에 좀 강하다가 어제 보시다시피 저항 또 확인했고요. 그렇게 되면 한 일주일간 저항 확인했고 오늘은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리고 있네요. 뭐 밀려야 될 자리에서 그냥 적당히 잘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래가 어두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하락했고 자연스럽게 반등 요까지 나왔고 반등이 이번에 좀 짧게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좀 아래쪽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생기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뭐 지켜보자고요. 아직 붕괴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독일 증시는 이쯤 되면 일단 반등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올랐던 이 반등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쭉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어떤 경제지표 발표 뭐 이런 건 없고요. 예, 그냥 뭐 뻑뻑하게 싸울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어떤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은 계속된다. 좀 금리에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오늘 밤에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은 뭐 반등이 좀 이제 그 코스피의 반등이 좀 주춤했죠. 근데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뭐 이거 음봉 하나로 뭐 꺾였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 일단 강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 반등이 함부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 이 지난 2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급등 피로감으로 상승이 좀 둔화됐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잘 오르고 있다. 이거 한마디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계속 약합니다. 그죠? 코스피로 돈이 쏠리고 있으니 코스닥은 좀 약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사실상 여기 한 지난 3, 4거래일 정도 이 정도 빠졌으면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일 가능성 되게 높겠죠. 사실상 고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던 반등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요렇게 고점이 있는데 고점이 지금 요렇게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그죠? 하여튼 근데 시원하게 아래쪽으로 갈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직전 저점을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간다.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꺾여야 될 때 적당히 잘 꺾였고요. 코스피는 이제 중요한 저항 싸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340 부근에서 어떤 중요한 저항을 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 진하게 좀 더 해볼까 아니면 여기쯤에서 이제 그만할까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은 그 환율 꼬라지가 일단 별로 증시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환율이 오늘 전반적인 아시아 통화 약세, 달러 강세에 힘입어 가지고 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10원 올랐어요. 오늘 이 원달러 환율의 이 장대 양봉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319.5원 혹은 1320원이라고 대충 표현할게요. 1320원이라는 자리에서 지지력이 거의 안 보였거든요. 한 2주 가까이, 한 10거래일 가까이 지지력이 안 보였죠. 죽는 게 마땅했다고요. 근데 죽는 게 마땅했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고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면서 뭐 물론 아직 완벽히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이제 지난 10거래일 동안 박스권 상단 자리인 8월 24일 날 시가 1329원까지 올라왔거든요. 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강력한 의미 있는 매수세의 등장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의 이 환율의 상승이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은 더 필요하나 근데 일단 지난 뭐 10거래일 동안 지지력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이런 자리를 다 돌파한 척하고 위쪽에 중요한 박스권 상단을 터치를 해버렸으니까 이거 환율의 조정이 끝나고 다시 재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확 높아진 겁니다. 잘 봐야 돼요. 그죠? 이 조정이 여기서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조정이 깊어질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가격 조정이 깊게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직전 고점 여기 넘어가면 환율이 완전히 상승 추세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자리를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렇게 무사히 잘 맞췄다 이 정도로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N자로 쭉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어,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과 증시의 상관관계가 조금 높아졌다 보니까 이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증시엔 분명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자. 예. 물론 오늘의 상승이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오늘의 환율 상승이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은 좀 해봐야 됩니다. 1329점 얼마 그 말씀드렸던 그 자리 29원을 완전히 돌파 한착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파 한착이 확인되면 이제 한국 증시 좀 큰일 날 수 있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은 다 본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이닉스는 강했고 삼성전자는 좀 약했죠, 그죠? 네.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갖고 코스피가 올라갔었다 보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이 콜록콜록하면 시장이 좀 바로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등장하기도 하는데 좀 위험한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한 72,000원 부근의 저항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아직은 뭐 일단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는 삼성전자가 힘이 급속히 빠져가지고 급속히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일단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난번에 장대양봉이 이게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정도는 충분히 한 번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 나왔던 이 장대 음봉, 이 음봉에 대한 검증이 좀 아직 안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진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쯤 더 검증하지 않을까. 여기서 검증하는 사이에 이제 검증이 잘 되면 올라가는 거고 검증이 잘 안 되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는 거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급격히 힘이 빠져서 계속해서 일단 아래로 빠질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아래쪽에 지지력이 없긴 한데 근데 지난번에 이 강력했던 장대양봉의 힘이 아직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거 급등한 지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분명히 이 힘은 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장대양봉이 아직 완벽히 뭐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꿈틀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이 위쪽에 있는 저항을 재차 테스트하지 않을까. 오늘 한 71,500원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는 조금 좀 한 번쯤 더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한 번쯤 더 꿈틀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 정도는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단기적으로 뭐 근데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어딘가를 넘지 못했다. 뭐 그겁니다.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만들어놨던 여기가 어떤 무거운 그 저항 매물대죠.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인데 이거를 2거래일 만에 올라와서 이걸 넘어가려 그런다.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인다. 근데 여기서 뭐 곧바로 죽을지 아니면 한 번 더 꿈틀할지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꿈틀할 것 같다 싶습니다. 한 번 더 꿈틀해서 위쪽에 이 음봉을 한 번 더 좀 본격적으로 진하게 검증하고 빠지더라도 그렇게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친구들은 계속해서 약합니다.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잘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냥 잘 빠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이러니까 코스닥이 약하죠, 그죠? 다 봤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왔습니다. 나스닥 어딘가 만약에 이게 이제 마감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봤는데 나스닥 이 모양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난 4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한 셈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그림이 되거나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좀 붕괴가 되면은 이 반등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저는 집중해서 볼 거다. 분봉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리는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한 15,530 이런 자리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 15,600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저희 어떤 베팅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봤죠. S&P도 그래요. S&P도 기준만 다를 뿐이지 숫자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준들 잘 잡으셔가지고 그 반등지 매도 전략 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왜 시작부터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4시 50분 이거밖에 안 돼가니까 물론 한 번쯤은 꿈틀하겠지라는 생각이긴 한데 일단 너무 좀 약하긴 하네요, 그죠? 지금 이런 자리, 그러니까 지금 분봉인데요. 나스닥 15,460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붕괴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많이 열린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자리들을
지금 당장 일단 붕괴시킬 것 같지는 않은데 S&P가 일단 좀 많이 약하긴 하네요. 그죠? 그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S&P가 보시면은 S&P는 지금 보시면 벌써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보다 더 약해요. 그 나스닥은 그러니까 여기 어디 중요한 지지선 여기 직전 저점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도 오늘 박스권 정도는 기대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S&P는 시작부터 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여기 직전 저점 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올라오더라도 분명히 나스닥보다는 좀 약하게 올라올 거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드네요. 일단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전반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들 혹은 뭐 이런 자리들이 붕괴가 되면은 목표치가 저 멀리 아래쪽까지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분봉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레이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